2번 보겠습니다. 볼트나 한봉을 피스톤형의 홀더에 끼우고요. 모재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방법. 모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뭐 볼트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피스톤을 끼워서 여기에 아크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서 붙이는 거.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죠. 이거 뭡니까? 이거 스터드 용접, 스터드. 자, 스터드 용접. 요거 자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 세부적인 건 제가 본문에서 이론 강의에서 거의 설명을 드려요. 그림과 동영상으로. 용접 결함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짝 찌어진 것은 자, 쭉 있죠. 용접 결함, 그 원인. 언더컷은 어떻게 됩니까? 언더컷은 자, 이렇게 모재가 있죠. 모재가 있고 용접을 합니다. 용접하는데 이 부분이 언더컷이죠. 이 부분 언더컷. 언더컷. 전류가 너무 높을 때. 맞아요. 전류가 높아서 이거 모재를 많이 파먹어버려요. 세게. 자, 기공. 용접봉이 흡습되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용접봉에 자, 수소와 산소 입자 때문에 그죠? 기공 생기죠. 오버랩.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자, 오버랩은 모재가 이렇게 있고 용접을 하면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 부분 덮는 거예요. 전류가 너무 낮게 되면 용접봉은 녹는데 모재를 못 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접봉이 가다해서 덮어버립니다. 언더컷과는 반대죠. 그죠? 반대. 전류가 가소. 전류 낮고 그죠? 부적절한 용접봉을 사용을 할 때입니다. 자, 슬래그 섞임은 전류가 가드되었을 때 아닙니다. 전류가 과소되어서 이 용접부 안에 슬래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슬래그 섞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밑에 슬래그 혼입의 원인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러한 용접 결함들 제가 본문 이론 강의에서 거의 그림을 두고 원인을 설명해 드립니다. 간연도에서는 세부적으로까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좀 쌓고 싶으신 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피복 아크 용접에서 피복제의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용접봉에서 피복제 밖에 둘러싼 이거죠. 피복제. 피복제의 역할은 가스를 그죠? 하늘성 가스를 발생시켜서 외부의 대기로부터 용접부 보호요. 그죠? 용접부 보호하고 그리고 용접부의 급냉을 방지하죠. 급냉 방지에서 뭐 치성을 보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잘 깨지는 거. 그리고 용접금속에 합금 성분을 넣어주고 합금 성분 공급하죠. 그리고 아크를 안정을 시켜요. 아크 안정.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 피복제에다가 성분을 잡아넣습니다. 성분. 가스도 발생시키고 뭐 합금 성분도 넣고 아크를 안정화시키는 아크 안정제도 넣고 자, 보시면 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피복 안정제, 가스 발생제, 슬래그 생성제, 피복 이탈제. 나머지 맞아요. 자, 피복을 또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착제를 넣습니다. 자, 피복 이탈제 이거 없어요. 정답 3번입니다. 아래에 피복제의 성분 그죠?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결정하는 식은 자, 용융 속도. 자, 용접봉이 녹는 것은요. 전압과 전류에 관계됩니다. 전류. 자, 그렇게 되면 전류는 아크 전류예요. 아크 전류. 아크를 발생시킬 때 전압은 어디입니까?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봉이죠. 아크를 발생을 시켜요. 아크를 발생 안 시킬 때는 무부하 전압이 있고요. 아크 발생을 안 할 때 발생을 하게 되면 부하 전압이 됩니다. 부하 전압. 부하 전압에 따라서 부하 전압이 걸리면 이게 압력이 떨어집니다. 전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용접을 하죠. 그죠? 용접을 하면 전압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크 용접봉 쪽에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강화. 용접을 하면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져 버려요. 전기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접봉 쪽 전압 강화. 자, 맞아요. 그래서 용융 속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용접봉의 분류에서 아크 용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용접에서 아크 용접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유도 가열 용접. 이것은 전기를 투입을 시켜서
폭발을 발생시키는 용접이에요. 아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번 유도 가열 용접입니다. 자, 티그 용접. 자, 이거 아크 발생하는 특수 용접입니다. 스터드 용접. 자, 스터드 용접. 아크를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붙이죠. 미그 용접 역시 아크가 발생하는 특수 용접입니다. 26번 피복 아크 용접 시에 용접선 위에서, 자, 요거 선상입니다. 위 같은 말이에요. 용접봉을 이동시킨 조작을 말하며 아크의 발생, 중단, 재아크, 위빙 등이, 자, 위빙 등이 포함됐어요. 용접선상에서 용접봉이 이동된다 그랬어요. 용접선상에서 용접봉 이동. 자, 요거 뭐냐? 운봉입니다. 운봉. 운봉에 관한 설명이에요. 용접봉을 움직이는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위빙을 포함해서 운봉이라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2번 정답이죠. 자, 용입이란 거는 용착 금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착 금속이 용접부로 들어가는 거고, 용접 금속이죠. 키홀은 좁은 부분에 좁은 용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고 깊은 용접. 그리고 용융지는 용접부에서 이렇게 모재와 용접봉이 녹아서 연못을 형성하는 것을 용융지라고 해요. 요거 연못입니다. 연못. 27번 다음 중에서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 취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의 취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겠습니다. 산소 용기의 밸브, 도전기, 도관 치부구는 반드시 기름이 묻은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자, 기름이 묻은 천 안 돼요. 깨끗한 천입니다. 기름이 없는 깨끗한 천. 기름이 만일 있으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폭발을 할 수도 있어요. 산소 용기의 운반 시에는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맞죠? 그죠? 조심스럽게. 사용이 끝난 용기는 실병과 구분해서 보관한다. 자, 공병입니다. 사용이 끝난 용기는 공병이고요. 그죠? 속이 꽉 찬 속에 이렇게 가스가 있는 것은 실병입니다. 실병. 자, 구분해서 보관해야 되죠. 조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4번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 맞고요. 용기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죠. 맞죠? 정답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가스 용접이나 절단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자, 용접, 가스 용접이죠. 가스 용접 또는 가스 절단, 원리는 같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은 틀린 것. 발열량이 커야 되죠. 오케이.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용접합니다. 불꽃의 온도가 높아야 용접되죠. 그죠? 용융금속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가스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위험해집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가변 저항의 변화를 이용해서 용접 전류를 조정하는 교류 아크 용접기는, 자, 가변 저항의 변화, 이거는 전기 부품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전기 부품 다이오드 같은 것들,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탭 전환형은 탭을 전환시켜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가동 코일은 코일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이고, 가동 철심은 말 그대로 철심을 가동시켜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 가포와 리액터, 요 녀석이 전기 부품. 자, 리액터라는 저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 부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AW250. 자, AW는 AC 웰딩이라고 해서요, 교류 용접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250은 2차 측 전격 전류입니다. 전류값이에요. 전류값 여기 이거 넣으면 돼요. 무부하 전압 80V고요. 아크 전압은 20V입니다. 이럴 때 교류 용접기 사용할 때 역률과 효율은 각각 얼마인가 했는데, 자, 역률 아래 공식 보시면, 자, 역률이란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할 때, 그죠? 용접 시 입력되는 전압에 대해서, 입력되는 전력에 대해서 소비되는 전력비입니다. 소비 전력비예요. 몇 프로냐 이런 건데요. 자, 입력되는 것을 100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죠? 100% 다 쓸 수 없죠. 소비되는 전력은 40%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 공식 보시면 아크 전압과 아크 전류, 전압과 전류는 용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요렇게 되면 요거는 용접할 때 아크 출력이에요. 출력. 아크를 출력시켜서 용접을 할 때 손실을 고려한 것이 소비 전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들어오는 전력을 넣게 되면 그죠? 계산이 0.45 곱하기 100%죠. 그죠? 100%. 자, 100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45%가 돼요. 그리고 효율은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을 할 때의 출력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용접을 하죠. 그죠? 아크로 용접 시 출력을 소비 출력으로 소비되는 출력으로 나누어 줍니다. 소비 전력으로. 그러면 계산 공식이 아크 출력, 전압과 전류죠. 그죠? 이거 아크 출력이죠. 여기에 전압 전류에 내부 손실을 더하게 되면 소비 전력이 됩니다. 자, 아크 출력에 내부 손실을 더한 형태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56%가 나와요. 따라서 0.56 곱하기 100% 하면 56%가 되죠. 정답은 45와 56이죠. 45, 56. 정답 1번이고요. 1번. 정답 1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아크 전류, 자, 아크 전류는 2차 측 전격 전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크 전압은요, 여기 있죠? 그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무부하 전압은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자, 무부하 전압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무부하 전압. 여기에 전원 입력이 됐을 때, 자, 아크를 발생하지 않을 때, 이렇게 때 들어갑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가스 연소에서, 자, 가스 용접입니다. 가스 용접.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요거 암기해야 돼요. 자, 어떤 겁니까? 아세틸렌이에요. 산소 아세틸렌이 가장 불꽃의 온도가 높다. 이건 상식. 여러분들 용접하신다 그러면 이거 상식이에요. 자, 아래 보시면 불꽃 온도 있죠? 가스 용접에서 아세틸렌, 수소, 프로판, 메탄 요거 암기하세요. 그리고 아세틸렌 가장 높죠? 가장 높다. 상식입니다. 32번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와 피복체 계통으로 틀린 것은 4303 라임 티탄리아게 요거 맞아요. 그리고 4311 고산화 티탄계 아닙니다. 자, 11이죠. 11 고 셀 룰로스계입니다. 셀에 11이 있죠. 그죠? 그래서 11 기억하시면 되겠고 4316 저수소계 암기하세요. 맞아요. 4327 철분 산화철계. 자, 7이죠. 7이죠. 7 철이죠. 그죠? 자,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산소 아세틸렌 가스 절단과 비교한 산소 프로판 가스 절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판 가스 절단의 특징이에요. 프로판 가스 절단. 절단면이 미세하면서 깨끗하다. 맞아요. 절단 개시 시간이 늦습니다. 프로판은 슬래그 제거가 쉽습니다. 중성 불꽃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죠. 자, 아래의 산소 프로판 가스의 절단의 특징 암기하십시오. 암기할 게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문 같은 경우에 본문 이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설명을 많이 드려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자, 34번 피복 아크 용접에서 모재의 일부가 녹은 샘물 부분을 의미하는 거. 자, 모재의 일부가 녹았죠. 그죠? 이거는 용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샘물이죠. 샘물. 자, 이거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못을 형성해요. 용융지라고 합니다. 자, 1번의 슬래그는 이 위에 굳으면 않는 슬래그. 그죠? 용접부를 보호하는 슬래그고, 용융지 피복부는 자, 저기 용접봉에서 밖에 이렇게 싸고 있는 용접 피복 있죠? 자, 요겁니다. 그리고 용착부는 용접 금속이 용접이 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용접 금속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용착부.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가스 압력 조정 시의 취급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쭉 보시면 압력 용기의 설치구 방향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자, 이게 정상적인 얘기 같아요. 그죠? 압력 지시계가 잘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유리가
파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맞아요. 조종기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에 조종 나사를 잠그고 밸브를 빠르게 열린다. 빠르게가 아니고요. 천천히 열어서 폭발을 대비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압력 조종기 설치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연결 부위에 정확하게 연결해야 된다. 먼지, 그죠? 털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영광용 가스 용접봉에서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에서 1시간 동안 응력을 제거한 것을 영문자 표시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응력을 제거하는 것, 그죠? 스트레스 릴리빙입니다. 스트레스 릴리빙. 자, 그래서 S와, 자, 요거 E가 없어요. 자, R이죠. SR입니다. 따라서 SR. 정답 3번 되겠고, 37번 피복 아크 용접에서 위빙. 자, 위빙은 운봉에서 용접봉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용착금속과 모재를 잘 섞이게 하고,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우수하게 하면서 기공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자, 이것은 폭은 이러한 폭이죠. 이동폭. 이것은 심선지름의 몇 배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자, 정답은 2에서 3배입니다. 정답 2에서 3배. 이거 암기 하셔야 돼요. 암기. 자, 2~3배. 그리고 직경도 보통 보면 2에서 3mm죠.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격 방지기는 아크를 끄는과 동시에 자동으로 릴레이가 차단되어서 정적기의 2차처 무부하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유지시킨가? 자, 이 전격 방지기가 없으면 무부하 시 전압이 70에서 80볼트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 닿으면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크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용접을 안 하는 거, 용접 안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 사람이 용접봉이 닿으면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방지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20에서 30V 이하로 이 무부하시 전압을 떨어뜨려줘요. 자, 정답 보시면 1번이 됩니다. 암기합시다. 이런 것도 제가 이론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거의 이론 본문을 보시면 거의 이해가 가세요. 30% 아연을 포함한 항동입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 70%입니다. 그죠? 그럼 7대3 항동이에요, 벌써. 7대3 항동. 항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자, 황동이죠. 그리고 이거 아연이죠, 아연. 여러분도 청동하고 헷갈립니다. 자, 아연의 동그라미 있다고 생각하고 항동의 동그라미 있다고 생각하셔서 외우시면 돼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입니다. 구리 플러스 주석이죠. 그러면 청동입니다. 지읒 이쪽이죠.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연신율이 비교적 크고 인장 강도가 매우 높아서 판, 막대, 간선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 자, 이미 3대7 항동이죠. 7대3 항동. 자, 정답 4번 7대3 항동입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AU의 순도. 자, AU 이거 금이에요, 금. 은은 AG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거 AU, AG 좀 헷갈립니다만은 요거 금이에요.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냐? 여러분들 여자친구하고 반지 맞출 때, 자, 금반지 있죠, 금반지 맞출 때 24K냐 18K. 자, 요 구리를 섞은 게 18K예요, 그죠? 구리. 자, 24K는 순금이에요, 그죠? 순금입니다. 자, 여기서 K는 캐럿이에요, 캐럿. 자, 문제 보시면 캐럿 바로 1번에 나와요.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 금의 순도. 뭐 파운드 무게입니다. 퍼센트 비율이죠. 파운드는 영국의 무게 단위예요. 그리고 미크론 길이 단위죠. 미크로미터 길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